도의회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에 대한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지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송 참사 2년 2개월 만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족들은 진심 어린 희생자 애도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아침 간편식 사업의 시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추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산하기관 건물을 고가로 매입한 뒤 충청북도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새 청사에서 처음 열린 임시회 본회의. 첫날부터 김영환 지사와 박진희 도의원이 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냐고 연신 캐물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민께 해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금품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밝혔고요. 돈 봉투 수수 정황이 드러난 지난 6월 일본 출장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출장 때도 돈을 받았는지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사님, 미국 출장 당시 괴산에서 이 세 분께 돈 봉투 받으셨습니까? 누구 없어 3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 떠내기 같은 얘기를 도의회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 지사는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각종 의혹을 쏟아냈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하고 관련 없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돈 봉투가 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랑 무슨 관련이 지금 있습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말입니다. 박 의원은 도 산하기관들의 건물 매입에 관해서도 김 지사가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매입 협상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웃돈을 주고 건물을 구입한 뒤 일부 환급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계약서와 환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 거래는 290억이지만 매수자 측에서 320억 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 차액만큼 30억 원을 환급 받기를 요구해서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지사는 법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의혹 제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녹취를 그 본인들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협박하지 마시고요, 도지사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체육회장이 소란을 피우다 퇴장당해 정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난 억울해서 왔습니다. 저 발언권 좀 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저도 도민입니다. 김 지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가 근거조례도 마련하지 않고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도민 혈세를 근거와 규정도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충북도의회에 대해서도 근거도 없는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더라도 도의 뜻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도의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나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또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사 발생 774일 만에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유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필 엽서를 보내고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반복해 왔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 만큼 간절함도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국회밖에 없다고 판단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25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기존 감찰과 수사는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 현상 자체에 치중됐다면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과 전후 대처, 구조적인 시스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채택된 증인만 58명이고 13개 기관에 요청한 자료만 2,000건에 육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원인에서부터 정말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좀 거짓 없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도 확실하게 좀.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충북도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역할들이 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제대로 밝혀져야. 앞서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기구인 시민진상조사위를 꾸려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국회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와 수사 기록들을 공개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 자료의 대부분의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사건에 대한 실체들은 아마 담겨져 있을 텐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반인들이나 피해자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알려졌으면. 여전히 참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도 기대됩니다. 피해 직접 당사자들이거든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데 단지 그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은 이제 손을 떼고 있거든요. 굉장히 행정편의 위주로.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이번 국정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14명의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애도이자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희정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내 첫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음성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급식조리 실무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고 이영미 씨가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급식조리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건영 교육감은 오는 8일부터 닷새 동안 추모 기간을 운영하고 급식시설과 환기설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공직 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되던 죽음을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위해 간편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충북교육청의 간편 식사 시범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모든 학교로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이 대상을 조금 늘려 2차 시범 사업에 들어갔는데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피자와 과일 주스를 받아들고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아침 간편식입니다. 평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던 학생들은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먹고 가면 학교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아예 밥을 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북교육청이 아침 간편식 1차 시범 운영에 이어 이번 학기부터 2차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학생은
1차 때 9개 학교 900여 명에서 2차 때 11개 학교 1,100여 명으로 소폭 느는 데 그쳤습니다. 1차 시범 운영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학교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담당자도 지정이 돼야 되고 별도의 공간도 구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학교들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시범 운영이 끝나고 전면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데는 예산 문제도 큽니다.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경우 학생 20%만 신청해도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차 시범 운영에 7억여 원, 2차 시범 운영에서도 비슷한 예산만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아침 간편식은 계속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조율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시범 운영에서는 스포츠나 환경활동을 위해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면 확대가 되면 예산을 분담하기로 한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 충북교육청은 예산 확보와 함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실시 방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손으로 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나라마다 다르다지만 특히 제주에서 사용하는 수어는 또 표준 수어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채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짓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남성. 다양한 손짓과 표정으로만 단어와 문장을 표현합니다. 한 남성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교차하며 제주 수어인 빙떡을 표현합니다. 표준 수어에는 없는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수어입니다. 제주도 농업복지관에서 제주 수어에 대한 연구와 기록 작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이상 청각장애인 7명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수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대부분 고령화되면서 사라져가는 제주 수어를 보존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수어 인터뷰 영상은 한글로 번역돼 제주만의 수어를 찾는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라져갈 위기에 농인의 문화와 수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기록된 작업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계속 알리고 제주도 농업복지관은 제주 수어 인터뷰 영상에 한글 자막을 넣어 누리집에 업로드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청주시 사창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주시 사직동과 사창동, 복명동 일대 900여 가구에 길게는 20분 가까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년에 걸쳐 고객 돈을 빼돌린 은행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은행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 전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15년 11월부터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 3천만 원을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예 축제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오늘부터 60일 동안 문화제조청과 청주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세상 짓기라는 주제로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비엔날레는 72개 나라에서 1,3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2,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는 현대자동차의 신규 프로젝트인 현대 트랜스 로컬 시리즈와 영국 맨체스터 휘트워스 미술관과의 공동 기획전이 펼쳐지고 성파 스님의 100m 대형 한지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올해 괴산 고추축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더 뜨겁고 더 차갑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추 요리 경연대회와 고추 난타, 괴산 고추맛 대회, 유기농 괴산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제장 곳곳에 그늘막 쉼터와 물놀이장, 물안개 기둥이 설치됐고 얼음 냉동고 체험 부스도 2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5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MBC 충북이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MBC 충북의 인생 네컷을 지역교양-TV 작품상에,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사회공익 라디오 작품상에 각각 선정하고 어제 방송의 날을 기념해 시상했습니다. 인생 네컷은 이웃들의 삶에서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조명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또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는 지역 소멸 위기를 깊이 있게 조명한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6만 1천여 명으로 충북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2.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8%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괴산군이 43%로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은군 42.1%, 단양군 39.8%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17.3%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진천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생거진천문화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백곡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민속예술 공연대회와 어울림 퍼레이드 등이 진행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